네, 프리미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처음 시작하면 이와 같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오픈을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오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뉴 프로젝트, 항상 처음 편집을 시작할 때 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이브할 곳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프리미어는 실시간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프리뷰를 만들어 놓을 창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미리 그 공간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저장할 곳을 잡아주고 다음에 저장할 이름, 여기는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나머지 거는 크게 만질 필요 없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이런 것들도 다 만질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처음 뜨는 창인데요. 지금은 캡처를 위해서 창을 작게 해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자기 창이 보통 HD급 이상일 경우에는 FHD 이상일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작업 레이아웃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레이아웃은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미리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칼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작업하는 형태로 미리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에디팅으로 되는 게 제일 처음 뜨는 창인데요. 이 상태가 그렇게 쓰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이렇게 창을 가지고 움직이면 마구 움직여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옆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도 붙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 창은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돌도돌한 곳을 눌러서 클로즈 판넬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창이 흐트러졌는데요. 이때는 다시 리셋 to save layout으로 하면은 최초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보면요. 프로젝트 창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은 그냥 요 옆에 이렇게 길게 간 곳에 놓으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미디어 브라우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클로즈.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클로즈. 인포도 거의 쓸 일 없고요. 이펙트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디트 위로 올려서 요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탭 방식으로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 마커 이것도 거의 쓰지 않고요. 다음에 히스토리 또 컨트롤 Z로 하기는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게 사실 옛날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아까처럼 그런 형태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다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를 따라하는 방식인데 화면이 크고 소스가 아주 많이 사용될 때는 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레이아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형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트 워크스페이스로 해서 세이브 에즈 뉴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흐트러지더라도 이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을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구마구 바뀌었을 때 워크스페이스가 너무 지저분하면은 여기 보면 리셋 세이브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레이아웃의 밑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작업하려는 파일들을 불러오는 곳입니다. 여기 import media to start인데 파일에 파일 임포트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에 두 번 클릭을 해도 빈 공간에서 두 번 클릭을 해도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방금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뜨네요. 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자, 이렇게 영상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했던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소스가 들어와집니다. 자, 이 소스를 편집을 하고 싶으면 뉴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임라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이 뉴 버튼인데요. 뉴 버튼. 뉴 아이템 중에 시퀀스. 자, 이렇게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최초의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책상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는 작업 공간을 이제서야 작업
종이를 꺼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용 종이. 그래서 시퀀스를 눌렀을 때 뜨는데 여기서 그냥 OK를 누르시면 안 되고 많은 세팅들이 있는데요. 이 세팅들 다 알면은 너무 힘드니까, 자, 이런 것들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커스텀으로 바꿉니다. 커스텀. 다음에 29.97, 이건 보통 많이 쓰는 거니까 굳이 말해 30% 해도 되는데 이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하려면 30% 해도 되고요. 29.97로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쉽게 3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사이즈는 풀 HD와 HD가 있는데 굳이 풀 HD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80, 72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HD 사이즈고요. 1920에 1080은 풀 HD입니다. 풀 HD로 하게 되면 화질 소스는 좋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에 약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280, 72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픽셀 아스필레이트는 스퀘어 픽셀 꼭 해야 됩니다. 필드는 노 필드.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가장 깔끔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48 사운드 샘플레이트는 48. 자, 이렇게 해서 세팅 값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1920에 1080 풀 HD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작업이. 근데 굳이 풀 HD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1280, 720으로 조금 컴퓨터에 무리가 덜 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스텀에 30프레임 1280, 720 스퀘어 픽셀 노필드 샘플리티 48kHz 이렇게 만든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굳이 손 안 대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손 안 대도 됩니다. 비디오 프리뷰라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편집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편집창에다가 올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림과 영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은 처음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되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29.97프레임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작업하려는 공간은 30프레임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상과 사운드가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인지 세팅을 바꿀 거냐 유지할 거냐 소스에 맞춰서 우리 시퀀스 창 즉 종이 우리가 작업할 종이를 바꿀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둘 거냐 저는 그대로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keep. 자, 이렇게 했으면 요렇게 위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자, 이게 편집이 들어가는데 이 편집을 갖다가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편집을 보려면 플러스 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 프레임 단위로 볼 수 있고요. 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보입니다. 자, 마이너스 키는 키보드의 마이너스 키 숫자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0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점점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흐트러졌을 때 한 번에 보는 키가 원키입니다. 원키. 우리 돈 원자. 그걸 누르면 한 번에 보여주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림을 정확히 보고 싶으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그림이 뜨게 됩니다. 근데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클립의 앞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와 보면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사진은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대신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줄인 게 뒤에 사실은 더 있는데 잠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요만큼 공간까지. 줄인 거는 자르기하고 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르기 툴인데요. 자르기를 하면은 자르기를 하고 다시 선택 툴을 눌러서 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린 것 같지만 사실 잘린 게 아니고 뒤를 또 다시 늘리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복사해 놓고
요렇게 줄이고 요렇게 줄여서 갖다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냥 자르기 툴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 편집에서 자르기는 잘라서 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잘린 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지 프레임은 앞뒤로 이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요. 정지 프레임이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늘릴 수 없지만 베가스 같은 경우는 반복되면서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디폴트 옵션이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진을 더 가져와서 이렇게 늘려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가 있고 뒤에 영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 사진을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펙트 컨트롤 보십시오. 자, 소스는 꺼도 되겠습니다.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오디오 믹서도 거의 안 쓰고 메타데이터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치우겠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창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곳을 클릭하면 안 뜨고요. 즉,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것은 밑에 클릭한 그 클립에 대한 그 소스에 대한 내용이 뜨는 겁니다. 다시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해서 보면요. 정지 프레임을 눌렀을 때는 비디오 관련만 뜨고 동영상을 클릭했더니 비디오와 오디오 둘 다 옵션 값이 뜨죠. 그러니까 선택한 클립의 값들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클릭했을 때 모션 오파시티가 있는데요. 모션은 또 이 삼각형을 열어보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요 영상이죠. 지금 제가 클릭한 게 요 그림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요게 포지션 값입니다. 자, 이것을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잡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방금 두 번을 클릭하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자, 움직이는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케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잡고 스케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꾸 움직이면 가로 세로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옆에를 자꾸 이걸 갖다가 꺼버리면 유니폼 스케일 꺼버리면 이렇게 마음대로 찌그러뜨려서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리셋을 할 수 있죠. 연결시킬 수 있고요. 로테이션 말 그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은 여기서 돌리긴 좀 힘들고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돌리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는 요 위에 중간의 값인데요. 로테이션을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돌리고 싶다. 그때는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값이 움직였죠, 방금.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는 여기서 갖다 놓고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애니메이션은 요 앞에 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주는데요. 항상 애니메이션을 줄 때 순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먼저 가서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키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여기 키가 생겼고 시간이 흘렀을 때 스케일 말고 로테이션을 주죠. 자, 다시 이 스톱워치 누르면 꺼집니다. 애니메이션이 꺼졌습니다. 자, 로테이션 여기에서 누르고요. 자, 여기서 키가 생겼고 이만큼 갔을 때 다시 키를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자, 두 바퀴를 돌릴까요? 그러면은 앞에 2가 들어가고 2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죠. 두 바퀴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키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 그러면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 자, 플레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빙그르르 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천천히 돌면은 요렇게 당기면은 시간을 줄여서 움직이니까 더 빨리 돌겠죠. 이렇게 해서 빙그르르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거 화살표는 타임을 따라 찾아가기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찾아가고
지금 너무 좁아서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자, 찾아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자, 이렇게 눈을 끄면 밑에 동영상이 보일 텐데요. 자, 여기 눈을 가리면 잠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뜨게 됩니다. 모션을 열어보면 이렇게 뜨고요. 밑에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오파시티도 기본적으로 키가 먹어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키를 중간에 형성을 하면 키가 생겼습니다. 이걸 생성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눌러져 있기 때문에 먼저 키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방법을 잘 쓰지 않고 오파시티는 여기보다는 트랜지션, 이펙트 트랜지션을 쓰게 됩니다. 비디오 트랜지션의 디졸브에 보면 미리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끝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뭔가 생겼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플러스로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이 디졸브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디졸브라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컷이 바뀌어서 잘 표시가 안 났는데요. 좀 더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에 제가 그림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림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 이게 아니라 영상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다가 넣어보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디졸브를 넣으면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실 투명해지면서 가장 원래 값인 블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상을 하나 더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넣어서 이번에는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 두 번째 영상을 넣어서 이 영상을 하나 약간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고 이펙트에 가서 크로스 디졸브,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영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앞을 줄여서 보면은 영상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편집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과 관련된 단축키는 많이 쓰는 것은 C, 자르는 것이고요. V, 선택해서 옮기고, 다음에 A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선택이 되는데 밑에 거 말고 이 트랙만 선택하고 싶다. 그때는 Shift를 누르면 바뀌는데 그때는 요것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보통 사진들이 자기가 가져온 그림보다 넘쳐나거나 화면 사이즈보다, 또는 화면 사이즈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하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해 주면 그림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맞춰서 스케일을 바꾸거나 포지션을 바꿔서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스케일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요 타임라인과 밑에 타임라인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 타임라인은 오로지 그 클립을 위한 타임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0초부터 2분 30초까지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걸 클릭했을 때는 그 소스가 있는 길이의 처음과 끝이 여기에 처음과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클릭했을 때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매우 긴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보이는 소스 이펙트용 타임라인과 밑에 타임라인은 굉장히 다르고, 그 소스를 클릭했을 때 타임라인의 처음과 끝이 여기에 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림을 디졸브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펙트에 가서 아까 했던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끌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이렇게 디졸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음악을 하나 넣어서 깔고 싶다. 지금 기존에 음악이 이미 영상에 음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지워야 되는데 음악을 지우면 영상도 같이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싱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언링크 하면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소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언링크 그래서 소리를 지우고 다음에 소리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넣으면요, 여기 음악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음악에 맞춰서 다른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 두 개를 왼쪽과 예를 들어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자체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잘라야 되겠죠. 영상을 잘라야만 반쪽이 비게 되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자르고 싶을 경우에는 이펙트를 써야 됩니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에 보면 자르는 게 있습니다. 이펙트 중에 보면 크롭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의 크롭. 자, 크롭 이펙트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펙트가 여기 생성이 됐습니다. 아까까지는 없었는데요. 크롭은 즉 추가된 거기 때문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크롭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크롭이 나와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 레프트 라이트를 다 자르겠습니다. 자, 레프트를 이만큼, 다음에 라이트를 이만큼. 그럼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다음에 포지션을 왼쪽으로 이만큼 옮기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영상을 또 잘라볼까요?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위에 영상이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밀어줘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영상이 이렇게 동시에 뜨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